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만화로 엮은 먼 나라 이웃나라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먼 나라 이웃나라의 저자이신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허동우 영화감독, 김현민 영화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학습 만화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분이시자 만화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최장기 베스트셀러의 저자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수능 시험일인데 예.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마세요. 교수님도 수험생일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재수까지 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몇 년도 얘기인가요? 그것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이 65년이니까. 예.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올해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60년대라면은 참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막 처음에 애쓰던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인데. 예. 오늘 수험생들은 지금 시험 보느라 방송을 못 듣겠지만은 그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리는 수험생 학부모님들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이 과정은 누구나 겪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 될 겁니다. 네. 모든 것이. 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만화 먼 나라 이웃나라의 저자이신 이원복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복 교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바로 먼 나라 이웃나라입니다. 이 시리즈가 완결판은 나왔습니까? 예, 작년에 스페인 편을 마지막으로 15권으로 마무리했죠. 그렇군요. 81년부터 어린이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으니까 장장 33년간 작업을 한 거죠. 그렇군요. 33년 동안 15권의 완결판. 그 15권 속에 모두 15개 나라가 있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11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6개국하고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스페인에서 전부 합해서 11개 나라입니다. 그 안에 든 나라들은 그래대로 한가닥 하는 나라들만? 한가닥 하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먼 나라 이웃 나라들이죠. 예. 사실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보면서 역사 공부한다는 분들도 많았고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읽는 교양 만화로 불리는데 뿌듯하시겠어요? 네, 감사할 뿐이죠. 처음에 그렇게 예상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예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히 이렇게 성장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선진국 다 반열에 들어올지도 몰랐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 한 그런 한해 그 욕구에서 시작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오늘날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3년 전에 그때 만화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연재를? 그렇죠. 그러면 책이 나온 거는 언제였나요? 그것은 6년 뒤에 87년에 그걸 6년간 연재한 걸 묶어서 일단 책을 냈죠. 그러면 연재 시작은 81년 정도에 그렇죠. 시작하셨군요. 81년이죠. 그렇군요.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이 지금처럼 자유로울 때가 아니어서. 아니죠. 그 책을 보는 분들이 아마 여행은 가고 싶은데 가기는 어렵고 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 책의 특징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은 그 6년간을 독일에 있을 때 그때 현지에서 그래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아마 현장감이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81년 당시에 독일에 계셨군요. 그렇죠. 그 이후 또 6년 동안 계속 독일에 계셨고.
그렇군요. 근데 처음 나온 책은 네덜란드 편이에요. 아니, 그게 그 오해를 하시는데 원래 시작한 건 프랑스 편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프랑스 편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시리 자체에는 어떤 개괄적인 총론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사회를 볼 때에는 이러이러한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 총론 비슷하게 한 100페이지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편이 한 200여 페이지가 들어갔는데 그 두 번째로 나온 나라가 네덜란드 편이었는데 그건 제가 그 당시면 잘 몰라가지고 한 100페이지로 끝났거든요. 근데 한 권은 책을 만들다 보니까 단행본이 한 권은 300페이지가 넘고 한 권 10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려다 보니까 총론하고 네덜란드 합쳐서 1권이 나왔죠. 근데 당시에는 그 프랑스가 저한테는 제일 큰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니까 당시는 우리가 그 소위 유신 시대에 제가 독일 갔기 때문에 어떤 자유와 권리 이런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프랑스 편을 다룬 것이죠. 그러셨군요. 몸은 독일에 계셨는데 그렇죠. 관심은 프랑스에 계셨네요. 그 당시와 비교해서 진짜 지금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나라마다 그 당시에 했던 그 그렸던 만화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바뀐 나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저걸 하셨을 여러 번 그 업그레이드하고 뜯어고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 같은 경우죠. 제가 그걸 집필할 땐 그 글을 쓸 때는 독일이 분단되었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월 9일 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 책 내용에는 아직도 분단되었다고 하니까 그거 바꿔야죠. 그래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독일 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독일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통일을 예상을 하셨나요? 아, 통일을 예상한 것은 제가 못한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통일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 그 수상도 독일 통일이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건 급격한 세계사적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다 모르던 독일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은요. 그 이 독일 동서독 간에는 내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상잔이 없었고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두 나라에는 그 나라들이 강제로 점령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승전국들이죠. 그 나라들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걸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폴란드인데요. 폴란드가 역사에서 독일 때문에 3번 지도에서 없어졌습니다. 폴란드 분할.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점령국은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독일 통일을 절대 반대한다고 이렇게 우긴다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밀리 브란트 수상에 가서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은 이유가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저도 그렇고 우리 독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한 나라를 정해서 책을 만화를 그리기 시작할 때 어떤 준비를 하시나 어떤 과정을 거치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책을 11개 나라를 썼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자료를 딱 정해가지고 이 나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늘 동시에 겪으면서 쭉 수십 년간에 걸쳐서 쭉 느껴오고 여행하고 경험한 그것들을 총 집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제부터 이 나라를 쓰자 해가지고 시작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메모를 해두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메모라기보다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라는 것은 메모나 어떤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이러한 역사를 과정을 겪어서 왔는데 왜 이러한 역사가 생겼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것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재미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 판서 교육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어 보이고 재미가 없는데 이 스토리텔링으로 역사 교육을 하면 잊어버리지가 않죠. 발품도 많이 파셨습니까? 그 많이 팔았죠. 그 항공기 요금도 꽤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인쇄 수입이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나왔죠. 그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나라마다 다 기억에 남는데 최근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나라는 가장 유럽의 서쪽에 있으면서 가장 동양적인 나라예요. 아랍 지배를 800년 받았기 때문에. 800년 아랍 지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요. 170만 명의 외국인이 와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1492년에 이 국토를 통일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외국인 쫓아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스페인의 역사의 독특한 점이 그 융성의 계기를 잡은 동시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예.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카톨릭을 통일한 다음에 유대인을 쫓아냈습니다. 예. 당시에 유대인이 소위 말하는 그 전문 직업인들이거든요. 예. 법률가, 은행가, 아니면 교사, 통역.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우리가 지금 영토적으로는 중국과 FTA 해가지고 영토적으로는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단일 민족의 입장에서 서서히 알게 모르게 그 반감 같은 것이 조성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예.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아, 독일 경우에도 예. 그 이민족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게 꽤 문제가 되기도 있죠. 했죠. 그래서 독일은 인구가 지금 8천만 명인데 그중에서 1,300만이 외국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굉장히 많은 그런 외국인이 많은 나라인데 예.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 2년 전에 독일의 외국인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니까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도적 아니면 시설 어떤 혜택 복지 예. 이런 거 다 똑같이 해주는데 국민이 무관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경제적으로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놀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와 있어 사는 사람들이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예. 그 나라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특징은 이 나라가 내 나라라는 그런 느낌을 안 갖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따로 노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도 상당히 경계할 점이 그런 것 같아요. 독일 경우에는 터키 사람이 제일 많나요? 터키가 지금 제3의 도시가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네. 두 번째가 앙카라고 세 번째가 베를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군요. 300만 명이 넘죠. 예. 앞서 그 스페인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 우리 한국이 이 나라 역사만큼은 좀 알아두자, 배워야겠다 하는 나라 중에 또 스페인이 포함이 될까요? 물론이죠. 세계 그밖에 최강의 강국, 16세기 최강국이었다가 예. 불과 1세기를 못 넘기고 하강길을 16세기 이후부터는 계속 하강길이에요. 예. 그 지금도 하강길입니다. 예. 지금도 하강길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잘 사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국민소득은 높은데 지금 그 실업률이 정확하게 25%예요. 청소년 실업률이 54%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암울한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나라들 오늘날 와서 참 허덕거리는 그런 나라들 보면은 예.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라이프 스타일을 안 바꿔요. 낮잠 자고 시에스터하고 편안하게 먹고 즐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예. 누구는 지금 중국, 한국 같은 나라들은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예. 글로벌 경쟁에서 그게 라이프 스타일 안 바꾸고 두 번째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과다한 복지입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세계상 이렇게 둘러봐도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과다 복지예요. 그리스 같은 나라는요. 예. 지금 그 마지막 월급에 은퇴할 당시 월급의 97%를 연금으로 주거든요. 예, 거의 뭐 월급을 계속 주는 거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렇게 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연금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 더 늦기 전에 무상복지 내지는 참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표 얻기 예. 위해서 그 뿌려놓은 그 복지 그거 우리 빨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겠죠.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중에 이웃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예. 우리 교수님 일본 총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 직접 방문하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총리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천황, 우리는 일왕이라고 합니다만 천황이 네. 있지만은 그분은 헌법으로 정치에 개입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실권을 가진 사람이 총리인데 예.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 스타일이 바뀝니다, 일본에. 그래서 그 지금 아베 따로 그 수상이 아베 신조죠. 예. 아베 신조 수상이 들어온 다음부터 일본이 극우화로 가고 있는데 예. 지금 극우화로 가고 있는 것이 일본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할 거 없이 경제 위기에 처한 나라들은 전부 극우로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맨 교타수를 맡은 역할이 바로 총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아베 신조 수상이 그 조타를 잡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극우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어떤 경제가 안 되고 네.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안 흘러가면은 자기 개혁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를 혁신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네. 이런 극우의 특징이 뭐냐니까 모든 책임을 밖으로 돌리고 남한테 원인을 돌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뭐 돈을 몇 조 앵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상한다 하는 것이 네. 결국은 돈을 풀어가지고 옮기는 것이 암 환자한테 진통제 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 지금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과거의 그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요즘 말로 승자의 저주를 받는 것 같아요. 예. 그 일본 앞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일본 내에서도 뭐 지식인이랄까 또 예.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있는데 예.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예. 아주 이건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예.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건 밟을 지대가 없겠지. 예를 들어서.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위안부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발을 못 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훈익기라고 해서 분위기라고 해가지고 예. 그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가 돼 일본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요즘에 입을 딱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일본이 하여튼 극우로 바뀌든 어떻든 간에 우리 이웃 국가인데 예.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웃 국가니까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아무리 정치까지 이렇게 된다면은 위안부 문제 해결되고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의 극우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예. 정치적으로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또 경제 교류가 또 굉장히 긴밀한 만큼 네. 그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웃국 나라가 또 중국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FTA 타결도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국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뭘 어떻게 조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중국의 민권이다 자유다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30년 전부터 정확하게 예. 중국이 침몰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예. 서구 사람들에 의해서. 예. 근데 중국을요. 서구적 잣대로 바라보면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예. 중국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얘기하는 인권과 중국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인민이라고 하는 복수 개념의 인권과 자유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과 자유는 1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의 잣대로서는 중국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보는 서구적 잣대를 들이대면 백전백패입니다. 중국은 가장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중국은 지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상해요. 아, 상해면 제일 발달한 도시 아닌가요? 제일 발달했고 거기는 일종의 일종의 우주에 거기는. 예. 모든 세계가 다 있는. 근데 한 4, 5년 만에 갔다 왔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되더라고요. 예. 그야말로 급변하고 있군요. 예. 오늘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약속한 시간이 언제 지난지 모를 정도로 빨리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끝으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예. 수험생들 방송은 못 듣겠지만 예.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뭐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네. 할 것 최선을 다하고. Do your best. 교수님도 종교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독일에 계실 때는 예. 거기가 카톨릭하고 신교하고 구분은 어떻게 해요? 반반이죠 거기는. 그렇군요.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서로 갈등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유럽에서의 기독교는요. 우리 사회에서 유교하고 거의 같은 개념. 예. 의식 구조의 기본이지 어떤 릴리전 종교로서의 그런 큰 의미는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저자이신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프루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루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루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프루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프루지오. 대우건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영화 속 재미있는 대사를 중심으로 영화 이야기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허동우 영화감독 그리고 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 기자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라는 속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속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도랑을 치기 위해 돌을 들면 그 돌에 숨어있던 가재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석이조의 상황 말고도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이 속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랑은 매우 좁고 작은 개울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치기 위해 돌을 드러내고 나면 가재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안 가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도랑을 치기 전에 가재를 잡아야 하겠지요. 즉,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속담을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한다면 풍부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네, 영화 속에 오글거리는 대사를 중심으로 영화 이야기는 물론이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풀어오는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스튜디오에 오늘 모셨습니다. 꼬리치는 남자 허동우 영화감독 또 까칠한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 김현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능시험 날인데 두 분도 수능시험에 대한 추억이 있겠죠? 전 너무 오래돼서 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네. 되게 그날도 추웠던 것 같아요. 네. 날씨만 기억이 나시는구나. 네. 우리 기자가 오래됐다 그러니까 제가 참 한 얘기가 없네.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우리 허 감독께서? 저는 그때 친구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자리를 바꿔 밀려 앉아서 네. 그런 소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저보다도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원래 좀 기억력이 저는 있는 편이에요. 두 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 잘 하셨나요, 우리 허 감독께서? 저는 썩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감성적으로, 네. 인성적으로 뭐 이랬던 것 감성이 풍부한 학생이었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김 기자는 어땠어요? 저 공부 잘했어요. 잘하게. 그러셨구나. 그냥 공부 잘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뭐 했어요? 뭘 가장 하고 싶었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왜 이렇게 아무래도 교복 벗고 나면 뭐 어른들만이 가는 곳들 있잖아요. 네. 뭐 당구장, 에이, 커피숍. 당구장을 고등학교 때 안 다니셨어요? 안 다녔어요, 난 진짜. 그래갖고 그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누우면 천장에 4개 알이 왔다 갔다 본다 뭐.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영화도 뭐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예, 그랬던. 그러니까 좀
자유를 느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미팅도 한번 해봤던 것 같고. 오늘이 날인 만큼 수능 시험일이라서 학생들과 관련이 있는 영화를 좀 준비해 오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영화를 준비했는지 우리 허 감독. 저는 박연선 작가고 그다음에 감독은 김경환 감독인데 2003년도에 나왔던 그 동갑내기 과외하기. 어느 정도 흥행에도 성공한 영화죠. 네, 그렇죠. 김하늘하고 권상우 씨가 주연했던 작품입니다. 우리 김 기자는 어떤 영화? 저는 학창 시절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써니더라고요. 막 80년대 배경이긴 한데 되게 저한테도 공감이 갔던 그런 여자들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써니를 준비했습니다. 써니도 그렇고 동갑내기 과외하기도 그렇고 둘 다 뭐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분류가 될 텐데 그 관객 수로만 보면 어느 영화가 더? 써니가 관객 수로만 보면 써니죠. 써니가 한 730만 정도 했고 한 550 정도 네, 근데 그때 2003년도 당시에 550만 했으면은 솔직히 되게 더 잘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도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분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시고 동갑내기 과외하기 허동우 감독의 명대사가 더 오글거린다 하면은 허동우 이렇게 써주시고 써니 김현민 기자의 명대사가 더 오글거린다면 김현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허 감독께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갑내기 과외하기 좀 짤막하게라도 소개를 해주시죠. 닭대가리 잡는 데는 내가 전문이다라고 외치는 김하늘과 그다음에 똘통이라고 그러지 약간 꼴통. 그리고 오직 그냥 주먹이 앞서는 권상우의 이야기인데요. 2년 꾸는 권상우가 김하늘이 이제 아버지 실직으로서 실직하면서 등록금이 필요해서 이제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한 권상우 앞에 만나게 돼서 둘이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미디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원래 만화를 되게 좋아해서 저는 뒤늦게 이 작가랑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만화적인 코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참 이 작가 나왔을 때 참 생긴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만화틱하게 생겼어요. 작가가. 작가가. 그리고 아주 재밌고 주로 만화를 많이 보는 작가인데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좀 막히지 않았나 싶고 사실 내용을 보면 권상우는 끊임없이 담배를 피고 나오고. 그리고 엄청 무식하잖아요. 무식하고. 그 다음에 김하늘은, 막 이렇게, 하여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줏대가 좀 없는 것 같고, 친구 조언 들어서 하고, 동생들 조언 들어서 가고, 뭐 이런 식의 해프닝이 이제 만나면서, 캐릭터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김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이 영화? 저는 이 영화를 그때 당시에 재미있게 봤는데, 워낙에 사랑받는 영화여서, 명절이나 무슨 날만 했으면 TV에서 맨날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번은 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소매팀에 쓴 것 같아요. 썸타임즈를 그렇게 발음했던 권상우의 대사가 기억에 나네요. 참고로 이 동갑내기 과외하기 40회 대종상영화제 신인 나무상 권상우 씨가 받았고 또 백상예술대상 역시 나무신인 연기상, 또 김하늘 씨는 인기상 이렇게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허 감독께서 꼽아오신 그 동갑내기 과외하기 중에 명대사, 오글거리는 명대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경 오빠. 어디야? 진짜? 언제?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지난번에 동아리로 보낸 엽서 내겐 한마디도 없다가. 언제요? 예, 정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안녕. 왜? 야, 너한테 전화하는 남자도 다 있냐? 너한테 전화하는 골빈 여자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유지태, 고수, 원빈, 송승헌을 합쳐놔야 오빠 정도 될 걸 아나? 확인 안 되는데 무슨 소리 못하냐? 너같이 머리 텅텅 빈 애들이나 얼굴 찾는 거야.
지가 안 생긴 건 인정하는구만. 좋은 얘기지 뭐. 네, 지금 대사 들어봤습니다. 어떤 장면, 어떤 상황인가요? 김하늘의 첫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그 NRG 이성진이 이제 나오는 역할인데요. 예. 아주 그냥 푹 빠져 있어서 갑자기 막 행동하다가도 그 오빠의 전화 벨소리에 이렇게 약간 좀 오글거리는. 네. 원래 여자들이 좀 그런가요? 나는 잘. 그렇죠. 콧소리도 맹맹하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그 젊은 여성뿐만 아니고 그 나이 든 아주머니들도 전화 목소리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요. 친구랑 전화할 때 하고. 네. 뭐. 저는 남녀공학을 안 다녀봐서. 예. 그건 잘 몰랐어요. 생소했어요. 예.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떠세요? 여자들은 완전 인격이 바뀌죠. 인격이 바뀌는군요. 엄마한테 온 전화인지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온 건지 좋아하는 썸남한테 온 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엄마한테 온 전화. 왜? 라고 하겠죠. 썸남한테 온 전화. 웬일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톤이 좀 높아지는 네, 높아집니다. 아까 그 김하늘 전화 받을 때는 그렇게 높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콧소리가. 예, 아주. 예, 그렇군요. 나는 그 남녀간에 왜 이렇게 전화 받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특히 바뀌진 않지 않나요? 주로 남자들은 전화하면 나가죠.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 피해서 그냥 밖에서 하고 들어오고 먼 발치에서 여자는 감으로 때려잡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 허 감독께서 뽑아오신 또 다른 장면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오늘은 뭐 한댔지요? 왜 이래 오늘? 동사 안 됐잖아, 동사. 동사는 아무래도 오늘 무리인 것 같아. 뭐 할까? 왜 그래 진짜? 너 어디 아파? 수조부정사 어때? 부정사? 난 정사가 더 어린데. 왜 그래? 우리 공부하자. 내 알을 놔둬. 네,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권상우가 우연히 싸움을 너무 잘하고 애들하고 그때 한 6, 7명 정도를 이렇게 싸움으로 제압하는 걸 김하늘이 보고 나서 쫄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동사 그러니까 이 죽을 사자가 들어가고 오늘 컨셉이 삽질이냐? 그래서 만화처럼 나오는 그래? 건데 그러니까 너 그냥 아니어도 앞에서는 지금 쫄아가지고 하는 대사거든요. 예. 그 김하늘이 권상우 앞에. 그러니까 권상우가 자꾸 왜 그러느냐 너 오늘. 그렇군요. 예, 그런 혼자 막 생각하면서 김하늘이 제가 혹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상황이군요. 우리 중간에는 상상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였어요, 우리 김 기자께서? 저는 확실히 오랜만에 이거를 소리로만 들으니까 그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이 영화는 표정 연기와 약간 상상 속의 영상이 만화 넘기는 것처럼 보는 게 더 재미있는 거라서 써니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김현민 기자가 골라온 써니. 이게 어떤 영화인지 줄거리 뭐 아시는 분이 다 아시겠지만 짧게라도. 유호정 씨가 이제 현재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써니라고 칠공주였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아파서 다시 25년 만에 친구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모이게 하는 내용이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회상이 들어가는 학창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김 기자가 꼽아온 오글거리는 명대사 한번 들어볼까요? 나 솔직히 너 처음 봤을 때 충격 먹었다. 나 전에 학교에서 제일 이뻤거든. 근데 서울 오니까 다 예쁜 거야, 가신 애들이. 근데 너는 그 애들 중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어떤 장면인가요? 이게 지금 여고생 둘이 사실 포장마차에서 소주 먹고 울고불고 하는 장면인데. 여고생. 네, 지금 나 옛날에 내가 제일 예뻤어라고 말한 사람이 심은경 씨고, 예. 내가 이제 그만 예쁠게라고 말한 사람 민효린 씨인데, 민효린 씨가 이 심은경 씨를 영화 속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집에 찾아가가지고 화해하고 싶어서 갔더니 소주 먹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고불고 서로 다시 화해하는 그런 귀여운 장면입니다. 어느 부분이 이거는 그러니까 술은 사실은 저희도 이제 아까 고등학교 시험 끝나고 나면 술집을 가잖아요. 네네. 몰래 해서 가는데 술을 먹으면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 예. 참 술을 먹으면 울어요 전부 다. 그 대사도 웃겨. 예. 아무렇지도 않은 음악인데 그 음악 듣고 막 스프리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김 기자는 이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부분이 왜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 여자애들끼리는 이거는 남자들은 이해 못할 것 같긴 한데 되게 예쁘게 생긴 그런 여자애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되게 예쁜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도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은 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나보다 예쁘다는 걸 인정하고 너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이랬는데 이 여자가 아니야 너도 예뻐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만 예쁠게 막 이러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오글거리고. 네. 우리 허 감독께서도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오글거린다는 표현 보면 거기 첫사랑 남자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음악 나오고 막 이러는 부분도 대사는 별로 없었지만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어린 여고생들의 술주정이 아닌가. 오글거린다기보다 그냥 둘이 어떤 그 동갑내기 과외하기도 그렇고 이 써니도 그렇고 약간 영화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롭게 영화를 다시 보면서 다시 느꼈던 건 참 영화가 학교 생활은 별로 없어요. 싸움 잘하는 친구와 어떻게 하면 이제 짱이 이렇게 권상우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짠과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권상우 짱 그 대사 싸우는 것뿐이 없고 그다음에 여자들도 그렇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인물이긴 한데 그 인물들이 이제 여기 가정도 그렇고 가정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조폭 세계를 그리면서 백일섭 씨가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근데 캐릭터들 자체가 굉장히 좀 만화적인 캐릭터다.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 기자는 어떤 영화를 더 재밌게 봤어요? 아무래도 써니를 더 재밌게 봤나요? 굉장히 저는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동갑내기 과외는 기본적으로 연애 이야기고 그냥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 있죠. 되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근데 써니는 우정에 대한 얘기라서 약간 여성판 친구? 를 약간 코믹하게 풀어낸? 흔히들 남자들은 여성들도 과연 우정이 있을까 궁금해하거나 그거를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그게 오히려 흥행의 코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옛날에 그 칠공주들이 지금은 뭐 할까에 대한 얘기를 참 재밌게 잘 푸는 것 같아. 그렇군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뒤에 보면 또 그 친구의 재산을 또 나눠주면서 춤도 추게 되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거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영화 가지고 있는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그래도 극장 안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여자들이 아까 우리 김 작가 얘기한 것처럼 여자들의 우정을 그린 그저 나이 먹어서 우정을 그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인생도 보이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하는 영화. 저 재밌게 봤어요, 써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이기도 하고. 근데 여자들이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죽는 친구가 자기 재산을 어려운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가는데 그게 저는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 제 주변에 가끔 되게 여장부 같은 어르신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친구한테 재산 줬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자들은 가끔 되게 여장부 같으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새로운 또 사회 기부 문화를 한번 일으키는. 그럼 여기서 써니 한 장면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시 다 만나는 거다. 잘 나간다고 쌩깐 년 있으면 찾아가서 응징할 거고 못 산다고 주눅든 년 있으면 잘 살 때까지 못 사게 굴 거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는데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어도
우리 써니 잘한다. 이거는 어떤 장면인가요? 이 청취자분들이 목소리 들으시면은 누군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새 드라마에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되게 연기 잘하고 있는 강소라 씨가 하는 역할인데 이 7공주 중에 한 명이 무슨 사건 때문에 퇴학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그 친구 집 앞에 모여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오글거릴 수도 있는 대사인데 굉장히 비장하고 그 관객들이 써니 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명장면, 명대사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허 감독께서도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들의 우정? 아까 지금 얘기한 김 작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면이 아까 지금 좋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도 의리가 있구나라는. 근데 의리는 사실 남자나 여자나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우리 김 기자도 친한 친구들 많이 있나요? 네, 저는 친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적당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성격상. 지금 문자 막 들어오고 있는데 0263번 오늘의 위너는 동갑내기 과외하게 허 감독님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줄만 들어왔네요. 아, 그래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해 줘서 그러지 않나요? 우리 김 기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의 승자 발표하겠습니다. 허동우, 김현민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허동우 69, 김현민 30. 어우, 이상하게 우리 허 감독님이 압승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허 감독님? 아니, 아무래도 김한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 기술이 느낌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대사 상황이 좀 오글거리지 않았을까 싶고, 우리 김 기자님 뽑은 거는, 좀 비장미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들의 우정과,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보여져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김 기자? 저는 이 장면을 들을 때, 대사를 이렇게 딱 집중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떠드느라고 이 대사의 그 마지막 부분을 살리질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영화 OST 지금 승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들으면서 예감이라는 노래인가 봐요.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허동우 영화감독 그리고 그라치아의 김현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주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